서울의 한 추운 겨울 아침, 눈이 소복하게 내린 거리 위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핥히듯이 지나갔지만 김정숙 씨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오래된 패딩 코트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걷고 있었고 낡은 구두는 얼어붙은 돌길 위에서 삐걱거렸다. 여인 손은 옷깃을 움켜잡고 흔들리며 오래된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그 가방은 그녀가 수많은 고생을 겪은 후 남아있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정숙 씨는 65세의 홀몸 노인으로 서울 외곽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남편은 아들이 12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그녀는 엄마와 아빠 역할을 모두 하며 아들을 키우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해왔다. 하루하루 청소, 설거지,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생활을 꾸려갔다. 이제 그 아들 김민재는 성인이 되어 한민은행의 지역 지점장으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민재는 항상 어머니를 사랑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정숙 씨는 언제나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너는 이미 충분히 고생했으니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그녀는 자주 그렇게 말했다. 한민은행 지점을 향해 작은 돈을 찾으러 가는 길, 정숙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중얼거렸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냥 돈만 찾고 집에 가면 돼.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겠어. 길가에서 장사를 하던 한 상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보며 물었다. 정숙 씨,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멀리 가시나요? 도와드릴 사람은 없나요? 정숙 씨는 온화하게 웃으며 눈빛에 굳건한 결단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들은 바쁘니까 내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자존심과 작은 희망을 안고 은행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발걸음이 자신에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하루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한민은행 지점은 그날 아침 평소보다 더 붐비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고객들, 가죽 가방이나 업무 서류를 들고 급하게 은행 안으로 들어가 거래를 마치려고 하는 모습이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 키보드 소리, 그리고 사람들 간의 수다 소리가 어우러져 떠들썩하지만 질서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 복잡한 풍경 속에서 김정숙 씨는 낡은 코트와 다른 구두를 신고 천천히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에게 쏠린 시선들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호기심 어린 시선, 예처롭게 고개를 저으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시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속삭임들이 그녀를 향해 흘러나왔다. 그 차이를 신경 쓰지 않고 그녀는 바로 창구로 향했다. 한 젊은 직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지만 그가 말을 하기 전에 늙은 직원이 하나 나와서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 직원은 박지영 지점장으로 외모에 대한 집착과 엄격한 태도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박지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묻고 그녀를 위아래로 평가하는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저는 돈을 찾으러 왔습니다. 여기 저축통장이 있어요. 박지영은 입꼬리를 올리며 웃으며 소리를 높여 주위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말했다. 돈을 찾으러요? 여기가 은행이지 구호소나 거지에게 밥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자신을 한번 다시 보세요. 누가 이런 사람이 들어오게 두나요? 박지영의 날카로운 말이 김정숙 씨의 자존심을 깊이 찔렀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침착하게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저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돈만 찾고 바로 가겠습니다. 돈을 찾으러요. 이런 모습으로 누가 당신이 진짜 고객이라고 믿겠어요. 박지영은 말을 끊으며 그녀가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말했다. 당신이 바로 가시지 않으면 경비를 부를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김정숙 씨에게 집중되었고 마치 그녀가 판단을 받는 경기장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속삭였다. 그녀는 손을 떨며 낡은 가방을 움켜쥐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약하고도 감정이 실려 있었다. 이 돈은 제 돈이에요. 믿지 않으시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있습니다. 박지영은 아예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장 나가세요. 저 같은 사람을 상대할 시간이 없어요. 그 순간 김정숙 씨는 한 걸음 물러섰고 낡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가방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사진 속 김정숙 씨는 젊었을 때 고인이 된 남편과 어린 아들과 함께 있었다. 그 근처에 있던 젊은 직원이 사진을 줍고 싶었지만 박지영의 엄격한 시선에 그만두었다. 김정숙 씨는 사진을 주워 먼지를 털고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그때
기다리고 있던 한 노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지점장님, 고객을 이렇게 대하나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왜 이렇게 모욕합니까? 박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돌려 노인에게 말했다. 규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싫으면 다른 은행으로 가세요. 그때 사무실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의 시선과 소리, 그리고 수군거림이 김정숙 씨의 수치심을 더욱 부추겼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그때 문 쪽에서 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멈추세요. 모든 이가 고개를 돌렸다. 한 젊은 남자가 권위 있는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정장에 검은 슈트를 입고 박지영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 남자는 김민재, 김정숙 씨의 아들이었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그는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단순히 모욕당한 여성을 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모습을 목격했다. 무슨 일이죠? 민재는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 하나에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박지영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냥 규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서 처리하는 중입니다. 민재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머니의 얼굴에 비친 슬픔을 보고는 다정하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얘 혼자 오셨나요? 김정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돈을 조금 찾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민재는 박지영을 향해 똑바로 서서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누구인지 아세요? 그녀는 제 어머니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은행의 정당한 고객입니다. 민재의 날카로운 시선에 박지영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이것은 그날 일어난 불공정함에 대한 폭풍의 시작일 뿐이었다. 거래소 안은 고요해졌다. 권위 있는 모습과 차가운 눈빛을 가진 김민재가 갑자기 등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멈췄다. 몇몇 직원들이 그를 알아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이사님. 박지영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동안 자부심과 오만함이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욕한 여성이 이 은행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걱정이 가득했다. 어머니, 얘 저한테 말씀만 하셨어요. 만약 어머니가 필요하시면 그냥 전화만 주세요. 저는 바로 계좌이체 해드릴 수 있는데요. 정숙 씨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피로가 묻어 있었다. 너무 바쁘잖아. 이런 작은 일로 내게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나 혼자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그동안 어머니가 겪은 일들을 보상하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몸을 돌려 박지영을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게 들렸다. 여기 지점장 맞죠?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박지영은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녀가 당신의 어머니인 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머니라고 몰랐다고 해서 그녀를 모욕할 권리가 있나요? 민재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위압적이었다. 어떤 은행 규정이 고객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게 허락하나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을? 박지영은 당황했다. 그녀는 겨우 변명을 시도했다. 그저 그녀가 진짜 고객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옷차림이. 민재는 몸을 살짝 기울이며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외모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요. 간단한 옷차림을 한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때 근처에서 일하던 한 젊은 직원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이사님, 저분 진짜로 이곳에 예금이 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데 박지영 지점장은 그녀에게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 말은 박지영에게 강력한 한 방처럼 다가갔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반박하려 했다. 저도 고의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은행 이미지를 지키려고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민재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은행 이미지요. 은행 이미지란 무엇인가요?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을 잘 대하는 것이 은행 이미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깔보는 당신 같은 사람이 은행을 대표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거래소 안은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몇몇 고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정말 지나치네요. 나이가 많은 분이 돈을 찾으러 왔는데, 그렇게 대해야 하나요? 이런 관리자가 있으면 은행 신뢰도만 떨어질 뿐이죠. 정숙 씨는 아들의 손을 가볍게 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 그만해. 엄마 괜찮아. 이 일로 내일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결단력이 담긴 눈빛을 보이며 말했다. 어머니, 이건 단지 어머니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머니를 이렇게 대했어요. 그걸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그는 다시 한번 명령했다. 즉시 CCTV 영상을 확인하세요. 박지영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영상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드러낼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민재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한 직원이 즉시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는 정숙 씨가 천천히 자신의 말을 전하려 했지만 박지영은 그녀를 큰 소리로 모욕하며 심지어 그녀를 밖으로 밀어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거래소는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박지영을 향했고 그들은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민재는 박지영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여전히 강렬했다. 당신은 제 어머니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은행의 명성까지 훼손했습니다. 지역이사로서 저는 당신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박지영은 떨며 몇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권력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고 고개를 숙여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정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여전히 부드럽지만 아픈 눈빛으로 말했다. 민재야, 그냥 돈만 찾고 가자. 이 일이 내일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 하지만 민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결단력을 담은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받는지 그들의 인권과 존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누구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확고하고 강력하게 울려 퍼졌다. 민재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와 인격을 지키려는 열망도 담겨 있었다. 변화를 위한 폭풍이 시작되었고 민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보안 카메라의 영상이 화면에 재생되자 거래소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이제 박지영에게 쏠렸다. 한때 이 은행 지점에서 가장 권력 있는 위치에 있던 그녀는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차분해졌다. 박지영 씨, 당신이 저지른 일을 똑똑히 보셨나요? 이것이 당신이 노인, 그리고 은행이 책임지고 대해야 할 고객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박지영은 당황한 기색으로 변명하려 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녀가 진짜 고객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저는 단지 은행의 이미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민재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은행의 이미지요. 고객의 존중과 신뢰 없이 은행의 이미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객을 보호하기는커녕 상처를 주는 관리자가 은행을 보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박지영은 주변의 비판적인 시선 속에서 말을 잃었고 그저 당황스러워했다. 이때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젊은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지점장님, 제가 확인한 결과 박 관리자가 모욕한 고객님께서는 실제로 여기서 예금 계좌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확인했습니다. 거래소는 곧 소란스러워졌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더니 몇몇 고객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어요. 그분은 단지 자신의 돈을 인출하려고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런 관리자가 이렇게 큰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정숙 여사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고 그녀의 손은 오래된 가방을 꽉 잡고 있었다.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는 일이 더 복잡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의 팔을 살짝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그만하자. 엄마는 괜찮아. 일을 키우지 말자. 엄마는 그냥 돈을 인출하고 집에 가고 싶어.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후회가 비쳤다. 엄마, 이건 단순히 엄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방식,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그는 몸을 돌려 기술 담당 직원에게 말했다. 즉시 박지영 관리자의 최근 행위를 모두 조사해 주세요. 그녀가 일하는 방식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기술 담당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지시에 따랐다. 이때 또 다른 나이 많은 고객인 이훈 씨가 앞으로 나왔다. 그는 지팡이를 잡고 있었고 눈은 분노로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도 박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의 서명을 요구했고 그 이후로 내 예금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 그녀의 말을 믿었지만 이제 내가 잘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훈 씨의 말은 거래소 안을 다시 한번 침묵에 빠뜨렸다. 민재는 이마를 찌푸리며 분노가 스치는 눈빛을 보였다. 그는 이훈 씨에게 다가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철저히 밝혀내고 피해를 입으신 일이 없도록 반드시 보장하겠습니다. 박지영은 당황한 나머지 뒤로 물러났지만 민재는 그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았다. 박지영 씨,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은 저희 어머니의 명예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신은 법적 책임과 은행의 처벌을 모두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숙 여사가 다가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민재야,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마라. 나는 단순히 한 실수 때문에 누군가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대답했다. 엄마는 항상 관대하신 걸 알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만약 제가 그녀를 용서한다면 엄마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모자의 대화는 분위기를 감동적으로 만들었다. 은행의 몇몇 직원들은 눈물을 닦으며 민재의 사랑과 결단력을 느꼈다. 마침내 민재는 명령을 내렸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직원과 고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건 단순히 저희 어머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은행을 믿는 사람들 모두의 문제입니다. 기술 담당 직원이 추가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박지영 관리자의 금융관리에서의 일련의 잘못된 행위가 밝혀졌다. 명백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거래소의 분위기가 답답해졌다. 보안 카메라의 증거와 증인의 증언은 박지영의 잘못된 행동을 명확히 드러냈다. 그러나 민재는 방금 자신이 발견한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연한 눈빛으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민재는 기술 직원에게 말했다. 박 관리자의 모든 재정 데이터와 관련 기록을 즉시 검토해 주세요. 오늘 벌어진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내고 싶습니다. 박지영은 진정하려 애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부장님, 단 한 번의 사건만으로 저를 유죄로 몰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은행에서 15년 넘게 일해왔고 항상 절차를 준수해 왔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절차. 어떤 절차가 고령의 고객을 모욕하는 것을 허용합니까? 어떤 절차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허락합니까? 이 은행에서 일한 시간이 당신의 잘못을 면책받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침묵했던 일부 고객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박 씨가 저에게 신용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좌에서 이유 없이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녀가 처리 수수료를 추가로 내라고 요구했지만 그 돈이 영수증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들은 거대한 파도처럼 박지영의 모든 변명을 휩쓸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떨리는 손으로 거래 창구 끝을 꽉 붙잡았다. 가까이 서 있던 정숙 씨는 그녀의 잘못이 공개된 모습을 보며 슬픈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그만해라.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어쨌든 그녀도 사람이니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항상 관대하신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계속 상처를 받을 겁니다. 이건 어머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시당했던 모든 고객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서서 방 안의 모든 고객과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 은행은 부당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지위나 상황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상황을 지켜본 젊은 직원이 용기를 내어 나섰다. 부장님,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리자인 박 씨가 직원들에게 초과 근무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또한 불투명한 거래에서 수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박지영의 희망을 완전히 끊어놓는 마지막 결정타가 되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거에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단지 업무 압박 때문에 그랬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실망만이 남아 있었다. 박 씨, 업무 압박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업무 압박을 견딜 수 없었다면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기로 선택했고 상황의 책임을 돌려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때 민재가 부른 경찰이 은행에 도착했다. 그들은 증거를 수집하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과 고객들의 진술을 받았다. 한 조사관이 민재에게 다가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김 부장님, 저희가 영상과 재무 보고서를 대략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 씨가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을 넘어 심각한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저희는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거에 무너진 박지영은 절망 속에서 중얼거렸다. 저는 단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피해자인 정숙 씨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눈에는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박 씨,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변화하길 바랍니다. 정숙 씨의 말은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몇몇 직원들과 고객들은 그녀의 자애로움에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한 마음을 느꼈다. 그는 조사관에게 말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경찰이 박지영 씨를 데려간 후 한민은행 내부는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였다. 고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며 아련한 눈빛과 깊은 생각을 남겼다. 정숙 씨는 아들 민재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재의 팔을 살짝 당기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엄마는 내가 이렇게 큰 문제로 만들길 원하지 않았어. 그녀가 잘못했을지라도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되길 원하지 않아.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후회와 사랑이 뒤섞인 눈빛으로 대답했다. 엄마, 엄마의 너그러움을 이해해. 하지만 이건 단순히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엄마 같은 사람들이 계속 상처받을 거야. 정의는 실현되어야 해. 엄마뿐 아니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이야. 정숙 씨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지만 슬픔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아. 엄마는 단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녀가 깨닫고 변했으면 좋겠어. 아들아, 용서는 엄마에게 아무것도 뺏어가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민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어머니의 말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며 정의가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상기시켰다. 한민은행에서 일어난 사건은 빠르게 소셜미디어와 언론 매체를 통해 퍼져나갔다. CCTV 영상은 주목받으며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많은 이들이 박지영 씨의 행동에 분노를 표했지만 일부는 그녀의 가난했던 과거를 안타까워했다. 한 소셜미디어 댓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외모만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그렇게 독설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민재는 댓글들을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경계를 넘어서 있었다. 이것은 약자들에 대한 사회의 대우와 사람의 인간다움을 잃게 만드는 상처에 대한 교훈이기도 했다. 구치소에 머무는 동안 박지영 씨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가난했던 과거가 느릿한 영화처럼 떠올랐다. 자녀가 많은 가정의 맞이로 태어난 그녀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물을 나르고 재활용품을 모으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어린 시절 세상의 멸시 어린 시선은 그녀의 마음 깊이 각인되어 있었고 그녀는 운명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은행업에 입문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오만함과 권력을 방패로 삼았다. 하지만 이제 그 방패가 무너지고 그녀는 스스로를 마주하게 되었다. 자신이 얼마나 독설적이고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어느 저녁 구치소에서 그녀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정숙 씨가 보낸 편지였다. 단순한 필체로 쓰여진 글은 그녀의 너그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지영 씨,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이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로잡고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것을 할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읽은 박지영 씨는 눈물을 터뜨렸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재는 어머니를 지키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은행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기금 출범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은행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객도 무시당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사회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사람들은 그를 어머니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그가 품은 사회적 책임감에 감탄했다. 그 사건 이후 정숙 씨는 교회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민재는 자주 그녀를 찾아가 나무가 가득한 길을 따라 산책하며 그녀가 가장 평온함을 느끼는 시간을 함께했다. 조용한 오후, 정숙 씨는 서울 교회에 있는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저녁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그녀가 정성스럽게 키운 꽃들을 비추고 있었다. 산들바람이 지나가며 자연의 향기를 실어오자 그녀는 평온함을 느꼈다. 민재는 대문을 지나 과일 바구니와 서류 뭉치를 들고 정원으로 들어왔다. 그는 어머니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담겨 있었고 이것을 정숙 씨는 놓치지 않았다. 할 말이 있지 않니? 그녀는 부드럽게 물으며 이해심 어린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곁에 앉았다. 어머니, 국제금융기관에서 고위 자문 역할을 제안받았어요. 이건 정의로운 원칙들을 더 넓은 규모로 적용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예요. 정숙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온화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염려가 어렸다. 아들아, 난 항상 내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내가 떠나면 자주 볼 수 없게 될 텐데 충분히 생각해 보았니? 민재는 침묵했다. 이번 선택이 단순히 그의 경력뿐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결단과 망설임이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니,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외롭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야기와 남는 질문. 인생은 종종 우리를 어렵고 복잡한 선택의 갈림길에 세운다. 1. 가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민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머니를 위해 희생하며 곁에 머물러 그녀가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세월을 갚아야 할까? 아니면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기회를 잡아야 할까? 정숙 씨는 아들을 응원하며 그의 큰 꿈을 지지해야 할까? 아니면 그의 곁에 머물러 함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보내야 할까? 이 질문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과 선택의 무게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민재와 정숙 씨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현대 생활과의 연관성. 민재와 정숙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민재와 같이 경력과 가족,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민한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도 조명한다. 외모나 지위로 인해 소외당하는 약자들의 현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한다. 그렇다면 정의와 인간애가 공존하는 사회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 민재와 정숙 씨는 관용의 힘과 올바른 가치를 위해 싸우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행동은 희생과 때로는 대가를 수반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여러분이라면 민재나 정숙 씨의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가족의 곁에서 사랑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 선택은 아마도 여러분이 믿는 가치관을 반영할 것이다.